자, 치매가 시작되는 신호 알려드릴게요.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예, 저는 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도인장애 환자분들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실에서 종종 안타까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이제 어머니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아버지가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실 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셨나요? 꼭 여쭤보거든요. 그럴 때 뭐 한 2년쯤 된 것 같다, 수년 된 것 같다. 이렇게 대비 돌아오면 제가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그냥 넘기셨다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제 갑자기 길을 헤매시거나 평소와 전혀 다른 엉뚱한 행동을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충격을 받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더 빨리 병원에 왔으면은 큰일이 아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 혹은 그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발견을 한다면 병의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 전 단계로 생각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 초기 신호를 단순히 나이 탓, 고령 탓을 넘기지 말고 병이 상당히 진행 상태에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오시면 병의 진행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치매 초기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 강연 잘 들으시고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중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치매 초기 신호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첫 번째 신호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바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기억력 저하 증상입니다. 치매 초기 신호 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조금 전 일을 잊어버리거나 이러면은 한번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10분 전에 했던 말을 또 하거나 또 밥을 먹고 또 기억이 나서 다시 차려달라고 하는 경우 또는 예전 일은 잘 기억을 하는데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그런 최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치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억은 옛날 기억부터 사라지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거든요. 옛날 기억이 안 나지 최근 기억은 잘 기억하는데. 네,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은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과거 일은 최근의 일보다 더 과거 일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지만 최근의 일을 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 사진을 보시면 좌측이 정상 어르신이고 우측이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앓고 계신 분입니다. 두 MRI 사진 비교해 보면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가 바로 해마인데요. 왼쪽 정상 MRI는 꽉 차 있죠. 예, 그에 반해서 오른쪽 치매 환자 MRI에서는 해마가 눈에 띄게 위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마는 이런 기억을 저장하는데 특히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여서 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해마가 위축이 되고 기능이 떨어지면 새로운 기억, 최근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한 일이나 어제 만났던 사람, 뭐 최근 심지어는 몇 분 전 일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몇 분 전 일까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러면 상당히 좀 진행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치매 초기에는 예전 기억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로 과거 기억을 꺼내는 건 좀 쉽게 꺼내서 보호자분들이 치매 증상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건망증하고요. 치매 초기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막 건망증도 깜빡깜빡 하는 거고 치매 초기도 깜빡깜빡 하는 건데 요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어제 점심 뭐 안 먹은 거 그게 메뉴가 뭐였더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게 건망증인가 치매 초기인가 이렇게 네. 헷갈리실 것 저도 같아요. 맨날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깜빡깜빡 하는데. 잊어버리신 적은 없으시죠? 일단은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위험한 기억력이랑 단순 건망증 차이라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첫 번째가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단순 건망증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려도 힌트를 주면 이제 기억이 돌아오고 뭐 스스로 이제 아 맞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속을 해놓고 깜빡해서 전화를 받게 됐을 때 야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너 어디야 이렇게 하면 아 맞다 이렇게 해서 그 기억이 딱 선명하게 나면 사실은 단순 건망증이지만 내가 약속을 했었나? 아니면 전혀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위험한 치매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약속 자체를 그냥 한 것조차 네. 기억을 못 하는 거구나.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해마가 이상이 있으면 저장 자체가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힌트를 줘도 못 꺼내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증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계속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리 MC분들처럼 일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신없이 바쁘고 이러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요. 그럼 집중력도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뇌가 잠시 기억할 여유가 없는 상태라서 원인이 해결되면 일을 줄이시거나 휴식을 취하면 또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면 기억력 저하가 좀 위험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망증인 걸로, 어머님도 우리 건망증인 걸로. 네. 예, 예. 좀 그러면은 또 어떤 신호가 좀 치매 초기 신호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성격 변화입니다. 조용하고 점잖고 어떤 육두문자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흥분하고 거칠어지거나 아니면 평소 반대로 말이 많고 활발하던 분이 또 너무 조용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이상을 느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성격 변화는 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화면에 있는 눈썹과 이마 뒤쪽에 있는 부분죠. 안쪽에 전두엽이라고 있는데요. 전두엽은 주의력 또 충동을 조절하는 일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망가지면 참을성이 없어지고 화를 못 참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 막말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격 변화로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갑자기 성격이 거칠어지면 또 많은 분들이 진료실을 오게 되는데 또 평소에 괄괄하고 굉장히 평소에도 이제 막 흥분하고 욕을 하고 이러시는 분이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쪽이든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 치매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격이 갑자기 괄괄했다가 조용해지면은 이제 인자해지셨구나가 아니라 네. 그냥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네요. 갑작스러운 변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른 또 초기 신호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는 이제 익숙하던 일, 즐기던 일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늘 즐겨하던 일을 자꾸 피하거나 흥미를 잃다면 이것도 하나의 치매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고 기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기계 만지는 걸 두려워하거나 또 드라마 매일 보고 주인공 얘기 계속 하시던 분이 더 이상 이제 흥미를 잃고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인지능이 떨어지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익숙한 일조차 힘들어지다 보니까 흥미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두 자릿수 곱셈이 암산이 안 된다고, 복잡한 암산이 안 된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저도 안 되는데. 근데 두 자릿수 이분이 알고 곱셈은 봤더니 저도 안 되는데요. 예, 여기 계신 분도 아마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세무사님만 아드님 될 얼굴을 거예요. 쓱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고 봤더니 아드님이 말씀 주시기를 이분이 공인회계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주판기처럼 계산기처럼 암산으로 직원이 엑셀 검사하는 속도로 쭉쭉쭉 하던 분인데 한 2년 전부터 이게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왔고요. 다행히 검사를 해보니까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생체 지표도 양성이 나왔고 일찍 발견한 덕분에 현재 잘 치료받고 초기 상태를 길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왜 또 이게 초기 치매 단계에 익숙한 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늘 하던 일을 별로 생각을 깊이 안 하고 해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계가 있습니다. 뭐 드라마를 보는 것도 사실 그냥 우리가 본다는 거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등장인물이 뭔지, 대사를 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다음 나올 내용을 어떻게 예측하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치매가 시작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면 그 단계마다 어려움을 느끼게 돼서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호는 이제 식습관 변화입니다. 우리가 치매 초기 증상 가운데 냄새를 잘 맡지 못한 후각 저하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냄새를 맡고 해석하는 내부인은 언어 능력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측두엽, 여기 그 안쪽에 그 옆에 근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두엽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 기능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는 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냄새를 내가 잘 못 맡는다, 이런 것들을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바로 알아차기가 어려워서 음식 맛에 대한 반응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하면 음식 맛이 전반적으로 밋밋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갑자기 단짠 이런 거 많이 즐겨 드시거나, 아니면 요리를 잘 하셨는데 평소보다 간을 훨씬 세게 해서 주변 가족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한 번쯤은 요리하시는 분들 또 주로 어머님이 하시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노화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치매 초기 단계일 수도 있다는 네, 거네요. 예. 특히 이제 맛 변화, 냄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치매를 알리는 위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 상담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부모님께 이제 많이들 그러시죠. 치매 검사 받아보자 말씀드리면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굉장히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 치매라는 또 치매 검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본인들한테 상처로 느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부모님이 만약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가 좀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보호자분들, 가족분들이 먼저 어떤 치매 신호를 알아챘다면 바로 그냥 치매 검사 받으러 가요 하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상담도 해준다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서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검사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나라에서 기억력 검사 무료로 해준다더라. 나라에서는 건강검진 중 하나로 인지기능도 평가해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이거 검사 받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병원이 부담된다면 진짜 치매 안심센터부터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아버지께서 올해 80세이신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최근에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그동안은 치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증상 진행을 억제하는 제한된 효과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아밀로이드 항체 치료제는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밀로이드 검사, 펫 검사 등에서 양성 파정을 받거나 아니면 뇌혈관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야 되고 증상 초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가격이 비싸고 자주 주사를 맞아야 하고 또 일부지만 내부종과 뇌출혈의 부작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셔서 부작용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치료받으신다면 부작용 크게 줄일 수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치료가 시작된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거의 전수사로 자료를 모으고 있거든요. 전문가분들이. 근데 초기 기대보다 오히려 효과는 굉장히 우수하고 부작용 발생도 우리나라가 동양권에서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미리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시 중요합니다. 네, 진짜 언젠가 진짜 치매 알츠하이머도 정복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